게이 PC방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네,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들려드릴 음원과 전해드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먼저 음원 소개입니다. 저희 앞으로 음원이 하나 왔어요. 박준수에게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방송 소개 음원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그널이 흐르면 그윽한 DJ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와 사연들이 소리가 되어 세상을 향해 발신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렇게 머리맡에 두고 잤던 라디오. 그땐 왜 평소에 써두었던 글 한 편 사연으로 보내보지 못했나 생각해봅니다. 어느 날 문득 써보고 말았던 생각들, 감정들. 때론 바램과 상상을 덧대어 써본 이야기들. 끝내 보내지 못했던 고백의 말들. 그래서 실은 모두 러브레터였던 글들. 오디오글 박준수에게는 짧게 쓴 글에 소리를 입혀 기록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짧은 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개하지 못한 글들을 세상을 향해 발신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오디오글 박준수에게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오디오글 박준수에게는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청취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박준수에게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 등에서 들으실 수 있는 팟캐스트인데요. 운영하시는 분께서 직접 쓰신 단편 소설 같은 글들을 오디오 드라마처럼 여러 가지 효과음들을 넣어서 굉장히 실감나게 녹음을 해서 올리시는 그런 채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잘 듣고 있는데 이번에 박준수에게에서 재미있는 이벤트를 하나 하신다고 해요. 박준수에게를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 등을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방송 공지사항란에 제1차 청취자 100일장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거길 보시면 청취자분들의 글들을 직접 받아서 그거를 오디오 드라마처럼 녹음을 해가지고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응모 기한은 10월 31일까지라고 하고요. 혼자 끄적이기만 하고 어딘가에 보이지 못했던 글을 이참에 굉장히 분위기 좋은 그런 배경으로 선보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피방 청취자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저희 개피방 청취하시는 분 한 분께서 보내주신 홍보인데요. 영상과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고 계신 별님이십니다. 이분이 무무님이라는 분과 인공위성 플러스 8이라는 콜렉티브를 만드시고 지방에도 퀴어들이 분명히 많이 살고 있는데 왜 서울에 사는 퀴어들의 이야기만 주목받을까 하는 생각에 지방 퀴어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콜렉티브 이름이 특이하죠. 인공위성 플러스 8이. 이 인공위성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 각지에 살고 있는 퀴어들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송출을 하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인공위성이라고 지으셨고 플러스 82는 어디서 많이 보신 숫자 같죠?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 코드.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과 플러스 82라는 말을 합쳐서 콜렉티브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번에 만드신 책이 바로 유학생이라는 책인데요. 유학생에는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명의 목소리와 지역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미디어를 연구하는 퀴어의 에세이가 함께 담겨 있다고 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입버릇처럼 퀴어는 꼭 서울로 가야 하는 것일까? 수도권, 지방, 지역의 정의는 도대체 무엇일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 퀴어는 꼭 서울로 가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의문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책이 될 듯합니다. 유학생 프로젝트는 텀블벅으로 진행이 되는데 텀블벅 오픈은 9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라고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실 시점이면 이미 텀블벅이 열려 있을 것 같은데요. 얼리버드 혜택으로 일찍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소책자도 같이 주신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후원을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저희가 설명란에 링크도 남겨드리긴 하겠지만 텀블벅 홈페이지에서 인공위성만 검색을 해도 제일 처음에 뜨니까요. 그렇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텀블벅에 응모하지 못하셨더라도 11월 5일과 6일 이틀간 메가바스 성수에서 예정되어 있는 2022년 서울 프라이드 엑스포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홍대 무신사 테라스에서 열리는 서울 퍼블리셔스 테이블 2022에서도 만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공위성 플러스 파리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인공위성 파리의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계정을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책과 재미있는 방송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는 여전히 청취자분들로부터 뭐 사연이나 음원을 받고 있으니까요. 어떤 이야기도 좋으니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준수에게와 유학생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전화까지 해봐? 전화를 해야 돼? 이거 너무 우리 방송 리더에게. 55번째 맞다니까? 맞아? 55번째. 안녕해 그냥. 오케이. 55번째 맞지? 그때 첫 번째 에피소드. 우리 55번째 맞지? 맞아. 오케이. 너 목 괜찮아? 아니 별로 안 괜찮아. 그거 진짜 안 괜찮네. 진행할게. 시작하려고. 그래 잘해. 55번째 인사해. 에피소드 맞지? 55번째 에피소드 55번째 55번째 에피소드? 55번째 5번째 뭐라고 해야 돼? 안녕. 55번째 신다섯 번째. 55번째 아 그것도 맞으려고? 응. 그런 거 틀렸을 때 55번째 신사번 55은 약간 근데 아 잠깐만 죄송해요 죄송 말고 1부를 넣어야지 그 1 죄송해요. 저희 방송이 되게 원래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에요. 주먹구구고 정신도 없고 실질적인 리더가 나. 리더의 부재. 네 제가 큐 사인 드릴게요. 하이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55번째 이야기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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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이고요. 저는 매추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초유의 비상사태가 생겼습니다. 비상까지. 네, 왜냐하면 이 방송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오늘 아주 그 시그널을 굉장히 좀 마음이 허해요.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되게 웃겨. 이게 지금 네, 진행을 할 사람이 하는 사람이 빠지니까 네. 예전에 그 무도에서 그 유재석 대신에 그 박명수 씨가 진행했을 때 있잖아요. 박반장, 네, 박반장이 약간 간다. 그런 느낌이 뚝딱 버리고 있고 네, 지금 그쵸. 막 시작부터 우리 막 55번째야 막 55번째 그쵸. 막 이러고 있고 막 지금 맞아요. 방송이 역시 우리 삼시경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매추 형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갑자기 별거 없었는데 네. 최근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집중호우가 제가 사는 근처에도 네. 있었어가지고 아 맞아요. 비 많이 왔죠. 네, 그래서 다행히 뭐 집은 괜찮은데 그걸 봤죠. 저도 이렇게 막 길이 강처럼 되어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거 봤고 그 근처 동네 근처에서도 뭐 사망자도 나오고 해가지고 좀 진짜 이 모르겠어요. 지구온난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건가를 몸소 체험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참 한나는요? 저도 뭐 비 때문에 그때 막 강남이 잠겼었잖아요. 네. 저는 강남을 통과해야 되는 출퇴근길을 저기 하고 있는데 근데 딱 제가 지나가고 나서 갑자기 침수가 됐다 그래갖고 제 뒤에 퇴근하신 분들은 집에 못 가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그날 정말요? 퇴근을 일찍 가서 다행이었네요. 네, 저도 뭐 야근하다가 더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좀
이번에 그 일 때문에 주변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죠. 네, 뭐 강남에서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분이 한 분이 저랑 이렇게 또 연결이 되시는 분이었고, 네, 되게 좀 큰 일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참 이번 호우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그 사망하신 분들도 그렇고 명복을 빌고 앞으로 그런 재난에 관련해서는 국가가 좀 더 나서서 피해가 없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집에 계시지 말고요. 어쨌든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 녹음이 송출될 때는 또 한 몇 개월 뒤여서 그렇죠. 몇 개월 뒤니까 날씨는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입추 쳐서 지나니까 또 확 선선해져서 밤에는 네, 진짜 맞아요. 요즘 퇴근할 때 땀 흘리면서 퇴근하지 않아서 너무 좋고. 저도 그래서 최근에 러닝을 오랜만에 한번 했어요. 러닝. 밤에. 맞아. 너무 또 티내는데 올리셨더라고요. 올려야죠. 티내야 된다고. 맞아. 그래서 저는 최근에 헬스를 다니기 시작해서 다시 운동을 운동을 시작하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고 요즘. 근데 어쨌든 저는 행복합니다. 안 행복하셨어요? 행복해요. 사실 예전에 안 행복했는데 요새 좀 운동 시작하고 나서 조금 괜찮아졌어요. 아니 선생님 행복하지 않으신 건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문장 호응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운동을 시작해서 몸이 가뿐해져서 좋아요가 아니고 몸 너무 힘든데 행복합니다. 몸은 너무 힘든데 행복해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 이게 딱 느껴져서.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셔야죠. 힘든 건 딴 것 때문에 그렇지 운동 때문에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아니요. 사실 근육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요. 많이 PT 받아요? 아니요. PT는 안 받고 예전에 받았던 거 그 처방 받아놨던 그 운동 목록이 있어가지고 루틴대로 따라서. 제가 척추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저는 진짜 살라고 운동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런 거죠, 다들. 살라고 운동하는 거. 화이팅입니다.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나가는 곳이 그 헬스장이 우리 관장님이 주의를 굉장히 끔찍히 챙기시는 분이어가지고 주의를 일요일에 안 해요. 그래서 주일. 주일. 난 주위 사람들을 챙긴다고. 아니요. 주일을 챙기셔서. 난 주일이라고는 표현조차도 약간 너무 그런 느낌이어서. 이제 거북해요? 네, 싫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자, 어쨌든 근황 저희 한번 들어봤고요. 네. 그 청취자들로부터 저희가 이메일로 계속 받고 있죠. 네, 그 사연이라든지 뭐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은지, 뭐 기록을 남기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저희 언제나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이메일 그리고 여러 채널로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 녹음이든지 아니면 글이든지 다 좋습니다.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들 사연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게스트분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레미님 나오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이제 그림 독학을 하면서 어영부영 살고 있는 레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레미라는 닉네임을 만들게 된 뭐 연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이거를 제가 이제 벌써 10년도 더 전 일이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애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애니. 네, 애니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진짜 좋아하던 만화 주인공을 제가 좀 약간 좀 웃기긴 하지만 좀 되게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는데 저의 약간 인생의 모토가 조용한 관종이 되자거든요. 조용한 관종이 되자. 약간 진짜 찐 관종들은 저를 앞에서 이렇게 막아주고 나는 그런 너무 큰 관심을 받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또 약간 필요해. 너무 좀 약간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 만화 주인공 2명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영어 알파벳을 이제 하나씩 풀어가지고 그거를 다 아무도 못 알아보게 이제 제 마음대로 맞아. 그렇게 바꾼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원래 이 레미 뒤에 2글자가 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빼고 그냥 어떻게 맨날 이제 조금씩 쓰다 보니까 친구들도 이제 저를 제 본명으로 안 부르고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뭔가 제 일부가 좀 된 느낌이라서 고1 이후로는 계속 이 닉네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되게 그냥 이름같이 쓰시는 맞아요. 닉네임이네요. 그럼 지금도 그 친구분들하고 만나면은 그 닉을 조금 더 많이 쓰시는 네, 맞아요. 저 이름을 들어본 지 그래서 되게 오래됐어요. 그렇구나. 트위터에서도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구나. 그러시군요. 신기하네요.
그 오늘 주제가 무엇이냐면 사실 먼저 출연이랄까요 그런 거를 좀 제안을 해오신 역으로 저희한테 제안을 맞아요. 해오신 그런 측면이 좀 있었어요.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오늘 그 에피소드의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커밍아웃입니다. 네. 그래서 커밍아웃에 대해서 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 테니까 오늘 질문 아주 우리 매추 형이 굉장히 빽빽하게 잘 준비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도 오늘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을 따기에 앞서 네. 이제 레미님께서 이제 출연 의사를 밝혀주셨고 네.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스토리를 저희한테 먼저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보내주신 내용들 기반으로 제가 질문을 짜봤습니다. 네. 근데 네. 본격적인 커밍아웃 스토리를 여쭤보기 전에 네. 가장 처음 게이라는 걸 깨달은 시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본격적으로 좀 깨달았던 거는 네. 아무래도 중학교 2, 3학년 정도였던 2, 3학년? 네. 그러니까 어떤 기억이 저는 강하게 뇌에 인식되면 그 장면이 약간 사진처럼 남겨지는 것 같거든요. 저한테는 뭔가 아련하게 그 네, 사진처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저는 남녀 공학을 나왔는데 네. 애들이 이제 보통 이제 2차 성징이 오고 그러면은 네. 몸에 털이 좀 많은 애들을 네네. 좀 놀리거나 맞아요. 옷을 벗기거나 약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저희 반에 약간 몸도 되게 다부지고 걔가 약간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털이 많다. 몸에 털이 진짜 많다. 그래가지고 걔를 이제 옷을 딱 벗겼는데 네. 진짜 털이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겨드랑이 이런 데 털이 많은데 그래서 막 남자애들이 쟤 진짜 막 털 많으면 막 더럽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럴 수 근데 있지. 저는 그게 하나도 더럽다고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멋있다. 매력을 살짝 네,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뭔가 나는 좀 남들과는 다르다라는 거를 중학교 때 좀 느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약간 좀 어영부영 넘어갔어요. 그때는 뭐 제가 있던 데는 고등학교를 이제 올라가려면 시험을 봤어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시험 준비도 했어야 되고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고1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안 그래도 보내주신 그 이야기를 보면 변곡점이라고 네, 하는 맞아요. 표현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고1이 그러면 첫 번째 변곡점이었던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그때 이야기를 혹시 좀 그 고1 초반, 그러니까 고1 1학기 때죠. 그때 네. 이제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나는 뭔가 남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항상 이제 하게 됐는데,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 네, 나는 왜 여자한테서 뭔가 매력을 못 느끼지? 이런 생각이 항상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야한 동영상 이런 걸 네.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뭔가 남자한테 더 시선이 많이 가게 그쵸? 되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좀 다른 여자애를 좋아해보려는 노력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웃긴데 표현할 수 있죠. 네. 맞아요. 했는데도 뭔가 그 마음이 되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 아닌 포기를 하면서 정체성을 확립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확실하다. 네, 확실하다는 거를 고1 여름방학 전쯤에 저는 약간 끝낸 것 같아요. 되게 빨리 이거를 확신을 하셨네요. 네, 왜냐면은 좋아하려고 했던 여자애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되게 좀 약간 친구들 사이에서 예쁘다고 소문난 애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여자애도 내가 좋아하지 못하면은 나는 다른 여자애를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했었고 뭔가 정말 그러니까 제 안에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쟤를 좋아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 암시라고 해야 되나? 암시를 계속 줬군요. 계속 암시를 했는데도 뒤돌아서 다른 남자를 보면 걔보다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쟤한테서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느끼는 걸 보고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좋다 싫다를 떠나서 그냥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구나는 확신을 한 것 같아요. 혹시 고등학교도 공학이었나요? 고등학교는 남고였어요. 고등학교는 남고? 네네. 왜냐면 저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반에서 이제 좀 관심이 가는 애도 생기고 성의 눈을 뜰 때죠, 그때 많이. 딱 그럴 때였거든요. 그랬는데 저도 중학교는 공학이었다가 남고를 갔어요. 저도. 근데 남고를 가면 사실 뭐 중학교 때야 그냥 어영부영 사실 시간도 보내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가서 남고에 가게 되면 애초에 게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놀림거리거나 조롱의 대상이거나 오히려 막 멸시의 대상이잖아요. 네. 사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예컨대 뭐
뭐 선생님한테 밝히는 건 당연히 안 되고 뭐 주변에 밝히거나 인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면 자기 스스로 사실 그걸 받아들이기도 좀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걱정을 들거든요.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딱 그냥 자존감이 되게 높으신 편인가 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그게 뭔가 너무 명확히 다가왔어요. 명확하게. 여자한테는 내가 전혀 성적으로 끌림 그런 게 없다라는 그런 게 뭔가, 없다. 네. 명확하게 정말 다가와서. 네. 저는 이제 저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 더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지 않나라는. 그래서 중학교 때 저도 노력을 해봤어야 되나 약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약간 드는 게 왜냐면 저는 대학을 와서 우리 여성분들하고 연애도 해보고 그때 연애도 했었어요.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네, 대학교 1학년 때, 그렇죠, 신입생 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저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저의 고등학교 시절을 저는 저 스스로 되게 잃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그때는 좋아하는 애들도 있었고 정말 명확하게 정말 나는 뼈게이다. 약간 이런 거를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뭐. 저도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처음 깨달았던 거는 야한 그런 걸 찾아보고 했을 때는 진짜 뭐 초등학교 6학년? 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였는데 네. 사실 저는 확정을 짓고 뭔가 애인을 찾아보자 뭐 아니면 난 뭘 해봐야겠다 생각한 거는 25살이에요. 25살. 거의 한 10몇 년을 저는 알지만 인정을 확정을 짓지 않았던 거죠. 제 정체성에 대해서. 무조건 알고 있었는데 나도 알고 뭐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아마. 남들은 모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중간에 저도 뭐 여자친구도 있었고 뭐 소개팅도 많이 했고 했지만 사실 막 방금 레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적 끌림을 사실 느끼지는 못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했던 거지. 한나는요? 한나는 어땠어요? 저요? 저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받아들이는 게 되게 자연스러웠다.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럽다. 네, 그냥 나는 남자를 좋아한다. 가 좋아. 근데 여자는 잘 모르겠어. 약간 이런. 와우. 여자애들을 좋아하는 건 그냥 약간 의무감에 좋아하는. 친구로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레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해야 돼 이렇게 암시를 걸어야 되는 정도의 감정들이어서 남자애들을 더 좋아하는 거가 더 당연하다고 느꼈다. 네. 오히려 그 감정을 다 구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남자들이랑 노는 게 더 좋아. 그냥 예전에 한번 썼던 표현인데 우정의 한 종류 정도로 생각해서 근데 더 좋아하는 애가 있는 것 같아. 남자들 중에서도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게 구분이 되었다. 그쵸. 이제 고3 때 그게 이제 딱 받아들여졌죠. 나는 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공학을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분위기가 약간 남자랑 여자랑 되게 떨어뜨려 놓는 분위기여가지고 둘이 복도에서 지나가다 뭐 동아리라든지 뭐 소모임으로 얘기 한 마디만 해도 막 물란하대 이러면서 그냥 좋은 고등학교 나오셨네. 네. 옛날엔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라떼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에 챙겨주는 학교가 되게 좋은 학교다. 약간 이런 이미지들이 있었잖아요. 보면 부모님들 글로 보내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저는 그 상황이 되게 좋았던 게 나는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는데 학교 분위기가 이러니까 또 괜찮아요. 하지 말라니까 나는 원래 여자 별로 그렇게 안 좋아했으니까 너무 좋다 그랬는데 막 주변에서 애들이 너무 난리를 치니까 나도 여자 좋아해야 되나? 이런 마음 때문에 좋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저도 암시를 조금 걸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네. 그러면 여기 네 사람의 공통점이 사실 고등학교 때 그러면 좀 어쨌든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다는 거잖아요 보면. 그렇죠. 저는 고민 안 했던 거예요. 그래 25살 때까지고 매튜 형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달 했어요. 한 달. 딱 한 달. 딱 한 달. 그럼 혹시 레미님은 고등학교 때 뭐 한 번 더 변곡점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뭔가 고민하게 됐거나 이런 계기가 있었나요? 그럼 고등학교 때? 네, 있었어요. 그 정체성이 이제 고민을 거의 끝나갈 때쯤에 저한테 약간 좀 되게 제 인생에서 큰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큰 사건. 네. 큰 사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약간 제 이마에 너는 게이야라고 약간 딱 낙인을 찍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이벤트였군요. 네네. 어떤 일이었죠? 약간 첫사랑 얘긴데. 첫사랑. 와우. 제 첫사랑이 좀 특이하다고 표현해도 되나 싶은 게 당해버린 첫사랑이라고 그렇게 보내드렸었는데 제가 누구를
능동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고1 이제 2학기였는데 일단 그 친구가 이제 같은 반 친구였었거든요. 네. 같은 반 친구였는데 1학기 때까지는 진짜 단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같은 반이란 것만 알고 그냥 같은 반 친구였는데 이제 그 친구랑 어떻게 하다가 이제 고1 그 저희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네. 팀을 만들어서 하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같은 팀이 이제 그 친구랑 같이 됐던 거죠. 네. 조별 활동. 네 맞아요. 네, 조별 조별 활동을 같이 하게 됐는데 이제 조별 활동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친구랑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같이 가볍게 네. 대화하고 그냥 네. 그런 수준. 친한 그냥 친구까지는 친한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사무적으로 그냥 말만 얻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그런 친구였는데 그렇죠. 너무 30대 언어야. 그렇죠. 사무적인. 아니 같은 반이면 친하게 좀 지내지 왜 사무적으로 됐냐고요. 아무튼 그런 네. 친구였는데 네. 언젠가부터 그 친구가 저를 보면 제 볼에 뽀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단 둘이 있을 때도 아니고 애들 다 있는데 네, 애들 다 있는데 그냥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볼에 네 볼에 이제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조용히 있고 싶었어요. 그냥 조용히 없는 듯이 그냥 고등학교에서 벗어나면은 네. 나중에 연애도 할 수 있고 네네. 그럴 것이다 생각하셨군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조용히 있었. 그때 당시 레미님은 그 친구가 좋았나요? 그렇게 뽀뽀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바뀌어요. 네.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이제 정말 나오는구나. 제가 정말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정말 저는 조용히 살고 싶었기 네. 때문에 괜히 그냥- 티를 낸다고 생각했구나. 얘가 때문에 네네. 티가 난다고. 그래서 안 그래도 약간 제가 남고를 간 거 자체도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좀 놀림을 많이 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여성스럽다는 얘기를 하도 네. 많이 듣고 자라서 저는 그거를 나쁜 거라고 생각을 약간 제 머릿속에 박힌 거죠. 그래서 그것 여성스럽게 네네. 나쁜 거. 네. 그래서 일부러 그걸 좀 고쳐보자 싶어서 제가 일부러 남고를 선택해서 그래요? 간 거였거든요. 약간 해병대를 선택하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구나. 그런 느낌. 딱 너무 공감이 갔어. 근데 나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있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조용히 살고 싶어서 항상 그렇게 하면은 제가 정색을 하면서 말을 했어요. 너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얘가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도 계속 제 볼에 뽀뽀를 하다가 네. 이제 그 시점에 그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체육 활동을 하다가 그때도 저한테 와가지고 뽀뽀를 하길래 이제 체육대회는 또 전교생이 또 보고 네 맞아요. 그런데도 운동장에서? 저한테 야외에서?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는 정말 정색을 하면서 너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진짜 나는 정말 싫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도 이제 좀 약간 수그린 거예요. 알겠다고 자기 안 하겠다고 미안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좀 일단락이 됐나 보다 해가지고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제 만났는데 그 짓을 또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사람 마음이 웃긴 게 처음에는 진짜 싫어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살짝 마음이 얘가 하는 게 싫지가 않은 거예요. 동했구나, 그죠? 네 맞아요. 약간 몇 번 찍힌 나무가. 그러니까 제가 되게 방금 하고 싶어서 되게 하기 싫은 말인데 넘어갈랑 되게 말랑. 싫어하는 말인데 몇 번 찍혔어요. 네. 그래가지고 몇 약간 번 말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약간 살짝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귀여웠었나요? 자, 소위 되게 중요한 소위 거지. 식이 됐냐?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제 아니라고 생각했어.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했다. 네, 계속 그냥 괜찮았던 또 것 나한테 같아요. 호감을 표시해주고 이러니까. 그리고 제가 키가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작은데 그 친구는 키가 되게 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웃겼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계속 그 친구랑은 대화를 했는데 이제 네. 한 번은 저희 때는 학교에서 휴대폰도 못 쓰고 그죠. 그런 다 걷어가고 이랬으니까 네, 그죠. 그래가지고 연락을 하던 와중에 이제 그때는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 친구랑 이제 메시지를 주고 받았어요. 네. 근데 메시지 주고 받다가 나 메시지가 아니다. 그 시절에 뭐 버디버디였나? 버디버디. 네네. 네이트온. 우리 아무튼 때는 약간 뭐 그런 게 인터넷으로 있었죠. 하는 네. 그런 컴퓨터 걸 메신저. 네,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다가 저희 집 컴퓨터가 갑자기 벼락을 맞았나? 그래서 컴퓨터가 인터넷이 아예 끊겨버린 거예요. 벼락을. 네네네. 그럴 수 있지.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순간에 이 친구랑 연락을 못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오. 제가 나는 지금 얘랑 연락을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렇게 주말 내내 연락을 못하고 다음 주에 갔는데 약간 그 순간에 뭔가 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얼굴을 딱 보자마자 그 순간 이제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걔가 저를 좋아했다고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귀여워했거나 네, 그런 것도 그건 모르는 같은데, 거니까 또 그 사람이.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봤는데 약간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커져 버려가지고 뽀뽀 왜 안 해주지 뭐. 근데 그 더 웃긴 게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 되게 관계가 깊어졌다고 해야 되나? 이제 뽀뽀를 넘어선 키스하고. 근데 별의 별거를 다 한 거예요. 별의 별거를 다 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저는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먼저 그걸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리딩을 네, 그쪽에서 그 몸으로 하는 행위를 제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리드 해줘가지고 네, 그냥 그쪽이- 스킨십을 다 해버리겠네. 네. 뽀뽀도 그렇고 네, 몸으로 한 행위로 하니까 네. 되게 야하다. 그런 거를 그쪽에서 저한테 원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제 나 심지어 그러면서- 원했어.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가 편지도 진짜 많이 주고받았거든요. 오, 로맨틱하다. 그래가지고 고일이. 네, 저는 내가 게이라는 것도 확신을 하고 네네. 나한테 이런 사람이 나타난 게 그때는 정말 얘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너무 그쵸, 커가지고 그, 정말 진짜 완전 막 머리가 나가버리는 거죠. 그쵸. 한마디로. 운명적인 네. 만남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 네. 거죠. 그렇죠. 약간 저는 아직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친구를 나를 망치러 온 그 영화 아가씨 아가씨. 네, 아가씨 네. 나를 망치러 온 나의 그거 구원자, 스키. 나의 구원자.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그냥 저를 파괴하기만 한 거죠 그 친구. 아, 결과는 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많은 거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우리 이제 더 이상 이런 관계를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갑자기 저한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네, 갑자기. 진짜 갑자기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그래서 저는 그 와중에 또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그래서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그러냐고. 뭘 잘못한 게 있으면은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근데 그 불과 뽀뽀하기 시작하부터 지금까지가 몇 개월이 안 지난 거잖아요. 그죠? 되게 짧았어요. 길어야 한 달 반? 네. 한 달 반에 모든 게 일어난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정도로 제가 진짜 약간 눈이 뒤집힐 정도로 진도가 아주 빠른 좋아했던. 친구였네요. 네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정말 갑자기 저를 끊어내는 거예요. 갑자기. 네 정말 갑자기. 진짜 한 번에 끊겼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근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이제 네네. 들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저희들 사이가 이제 다 소문이 났던 거예요. 어. 그 저희 반대에서 반내에서. 뭐 쟤하고 얘하고 키스하는 걸 누가 봤다. 수업 다 끝났는데 불 꺼놓고 둘이 키스를 하더라. 막 이런 소문이 다 돌아가지고 실제 했죠. 네 했어요. 이거 뭐 어쨌든 없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래, 아무튼 원래 그 소문을 난 그쵸. 건 좀 그렇긴 하지. 그 고등학생한테 고등학교랑 울타리는 진짜 큰 데인데 사실 소문도 거기서 다 나고 생활도 다 거기서 하고. 크고 되게 또 작은 작지. 그쵸. 또 네. 기숙사에 계셨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맨날 학교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다. 그런 소문을 들었을 네. 때. 그랬는데 또 저희 반 반장이 네. 저한테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저희 그 상대방 친구죠. 네. 걔한테 가가지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 당장 얘랑 하는 거 그만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관계가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면서 저는 진짜 엄청 되게 우울했었거든요. 그때 약간 사람이 매미가 이렇게 몸을 바꾼다고 해야 되나? 그 탈피하는 거. 네, 탈피하잖아요. 그럼 그 탈피하고 남은 그 껍데기. 껍데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제 몸에서 약간 이렇게 빠져나간 거. 빠져나간 듯한 느낌. 알맹이가 없는 느낌. 내가 맞아요. 지금. 그렇게 지냈는데 그게 또 좀 웃긴 게 시간이 또 지나니까 도끼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도끼. 내가 쟤를 보란 듯이 잘 살겠다. 네, 이런. 맞아요. 네. 보여줄게. 완전 도끼가 생겨가지고 아니 왜 게이들은 이런 스토리가 다 뒤에 도끼가로 끝나? 아니야 있어야지. 네. 필요해. 아니, 필수 덕목이거든. 약간 쟤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기 그치. 싫은 거예요. 쟤 그러고 때문에. 싶지 않은 맞아. 거지. 그러니까 딱 정신을 차려보고 난 이제 고등학생한테는 성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 너무 중요하죠. 정신 딱 차려보고 나니까 기말고사 시즌이 딱 돼가지고 아무튼 허겁지겁 또. 네. 공부하다 보면 또 그런 생각 잘 안 들고 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웃긴 게
그러면서 저희 이제 같은 학교니까 고3 내내 진짜 마주쳤거든요. 고3 내내 마주치면서 제가 진짜 눈으로 욕을 엄청 했어요 걔한테. 마주칠 때마다 말은 절대 안 섞었죠. 말을 그 이후로. 전혀 안 했어요. 말 전혀 안 하고. 네가 어디 나를 쳐다보느냐. 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고3 수능이 끝났는데 네네. 저하고 걔가 동시에 아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네. 아, 네네. 그 친구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레미야 이거 쪽지야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쪽지를 딱 받았는데 걔가 저한테 쪽지를 쓴 걸 주는 거예요. 고3 끝나고 네, 수능이 수능 끝나고 거의 청춘 영화 한 편인데. 그래서 딱 쪽지를 딱 열어봤더니 내가 그때 너한테 그렇게 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했다는 게 너한테 뽀뽀란 게 미안한 거야 아니면 아니면 그렇게 그런 끊어낸 게? 관계를 끊어낸 일방적으로 끊는 게 그래서 저는 사과를 했네 결국 마지막에. 사과를 했는데 그거 보자마자 찢어서 버렸어요. 도끼 보여줘야지. 네. 그때는 분노가 더 컸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친구가 주고 가고 저는 교실 혼자 있었는데 그냥 찢어서 버려버리고 네, 그렇게 그 친구랑 연이 끊기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또 스토리가 있어. 소편이 계속 나. 근데 궁금한 게 저는 진짜 청춘 넷플릭스 만들어 되겠어요 이거 시리즈로.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는 뭐 마주칠 동안 누구나 했다고 하셨지만 그 이슈로 인해서 레미님이 힘들거나 이러지 않았죠? 학교 생활이. 네, 다행히 저는 정말 운이 좀 좋았던 게 그런 소문이 돌았음에도 친구들이 그걸로 저한테 직접적인 언급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좋은 친구들이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운 좋게 이제 약간 도끼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로 학교를 오게 됐죠. 근데 제가 그때 1학년 때 노량진에 살았거든요. 노량진에 살았는데 이제 학교를 가려고 이제 지하철 타러 갔는데 걔가 딱 보이는 거예요. 노량진 딱 거기에서 걔를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저는 보고 걔는 저를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도망치지 저는 그냥 학교를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쟤랑 연이 진짜 끈질기긴 한가 보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정말 끊길 줄 알았어요 걔랑.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걔를 한번 만나게 됐어요. 1대1로. 네네. 연락이 뭐 왔다거나.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했는지 걔가 상대방이 해왔는지 어쨌든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그래서 만나게 돼가지고 근데 저는 아직도 걔가 저를 좋아했을까라는 감정이 드는 게 모르겠어요. 그냥 걔가 저한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근데 아까 뽀뽀하고 이런 에피소드는 저도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중학생 때였어. 그러니까 저는 훨씬 어릴 때 뭐 지금 저를 보시면 그런 생각 안 했지만 뽀얗고 귀여웠단 말이죠. 지금도 예뻐요. 지금도 예뻐요. 뭐 이건 목소리만 나가니까. 아무튼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 때 또 혈기왕성하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막 뽀얗고 키도 별로 안 크고 이런 애가 앉아 있으니까 와서 막 제 머리 뽀뽀한 일이 있었어.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입술에 하는 애도 있었고 저도 거기서 나름 즐겼죠. 막 허벅지 만지고 무릎 앉아 있고 막 귀여운 애들한테 또 골라가면서 근데 그런 걸 나는 근데 중학교 때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나서 고등학교 가서는 저도 이제 공부한다고 하고 뭐 없었고 한 번 뭐 그냥 약간의 스킨십이 있었던 정도인데 그걸 고등학교 때 이제 경험을 하셨으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몸도 크고 거의 이제 성인에 가까운 나이잖아요. 고등학생이면 그때 했던 거는 그런 어릴 때 했던 뭔가 치기 어린 장난보다는 좀 뭔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도 기숙사 학교였고 남자들만 또 있다 보니까 그런 관계들이 그러니까 이 미묘한 관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자들이 말하기는 그 성애의 관점과 그냥 그걸 차이를 잘 몰라서 그런 우정과 아까 말했던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 헤테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맞아요. 스펙트럼이라 생각해 나도. 그래서 이제 감정이 그랬는데 이제 학습된 거는 이제 헤테로고 좀 더 그 성향이 강하니까 그냥 그러고 끝나고 만 건데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생기기도 할 거고. 근데 이제 당사자들 그런 걸 당하는 당사자들은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거지. 그쵸 이렇게 도끼를 품을 수밖에 안 되는 거지. 저 레미님한테 그럼 궁금한 게요. 네. 군대 다녀오고 나서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만난 날의 감정은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는 되게 그냥 홀가분했어요. 이제 저도 약간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도끼가 약간 가라앉은. 네 맞아요. 그래서 너 이때 나한테 왜 그랬냐?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은둔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냥 저 자신을 숨길 때여가지고 그쪽 관련된 얘기는 안 했어요. 아예 안 했고 근데 걔도 진짜 웃긴 게 그 상황에서 나는 네가 나보다 빨리 걸어서 좋았다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같이 걸어갔는데 빨리 걸어서 좋았다. 되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옛날을 그냥 회상하는 말인 거죠. 네, 맞아요. 자기는 사람을 많이 만나봤지만 나보다 빨리 걸어가는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저는 걔보다 빨리 걸어가서 진짜 좋았다. 내가 키도 큰데. 네, 맞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웃고 넘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걔하고는 완전히 어떻게 하다가 끊겼어요. 싸우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네, 연락이 그냥 닿지 않는 연락이 거죠. 끊겼어요. 뭐 막 종로나 이런 데서 본 적도 없는 거죠. 종로를 안 네네. 나가셨을 것 같은데 많이. 맞아요. 레미님도 딱히 네네. 많이 안 나가셨고. 아니 그때는 은둔으로 네, 지낼 맞아요. 때라고 맞아요. 하셨으니까. 궁금하긴 해요. 그 친구가 혹시 뭐 요즘에도 약간 그 친구가 저한테 약간 헤어질 결심에 탕웨이 같은 존재. 그러니까 약간 어떤 의미에서? 약간 미제로 남아 있는. 아. 제가 저의 감정은 진짜 명확했는데 네. 그 친구가 나에 대한 감정은 뭐였을까? 근데 이거를 들춰내고 싶진 않아요. 그냥 딱 남겨놓고 싶어요. 제 그쵸. 마음속에. 확인하면 오히려 좀 그치. 네네. 그렇죠. 그냥 두는 게 좋은 그럴 수가 있지. 게 있어요. 네. 맞아요. 뜯지 않은 소녀시대 앨범처럼. 포카가 뭐가 나올지 궁금하지만 미개봉으로 팔려고 그러지. 네. 아무튼 그런 감정들이 있다. 네. 근데 되게 진짜 무슨 로맨스 영화 한 그쵸. 1, 2편을 본 진짜. 느낌으로. 지금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너무 지금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지만 굳이 열어보려고 하지 네. 않는 거. 결국 그게 그 기억을 뭐랄까 지탱하는 힘. 지탱하는 거 같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지나고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그 맞아요. 당시에는 진짜 지났으니까. 그 친구가 맞아요. 믿고 싫고 막 얼굴도 꼴보기 싫고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혹시 첫 커밍아웃은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고3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고3 때. 고3 이제 같은 반 친구한테 그 고3 기숙사 생활 하다 보면은 네. 약간 저희는 저희 방에서만 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냥 다 무시하고 친한 친구들 그러니까 2층 침대였는데 음. 친한 친구 방 가서 그냥 얘기하고 막 새벽 막 2시까지 떠들면서 놀고 그런 게 일상적인 거여가지고 그냥 그 친구랑 놀다가 얼떨결에 그냥 했어요. 그냥 얼떨결에 했다고요?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했어요. 네. 깜짝이야. 우리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커밍아웃을 했는데 다행히 그 친구는 잘 받아줘가지고 네. 근데 뭔가의 그런 맥락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나 게이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사실 그때는 게이라는 말이 입에 붙지도 않을 때여가지고 그쵸.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나 뭐 남자를 이런 좋아해. 식으로 하는 거. 네, 맞아요. 약간 그런 식이었고 그 친구 얘기를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커밍아웃을 했어요. 커밍아웃을. 그때 처음 할 때 기분이랄까 아니면은 그런 긴장됐던 것 이런 그때 그 당시의 감정에 대해서 기억이 나세요? 근데 별로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럼 스무스했나 보다. 약간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첫 커밍아웃은 그래도 네. 성공적이었다 할 수 성공적이었다.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친구한테 그거를 말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신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친한 친구여서 이렇게 막 밤에도 가서 속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랬던 그런 것 같아요. 친한 친구여서. 네. 그 친구랑은 아직도 네, 그 지내시나요? 친구랑은 아직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좋다. 저는 이제 첫 커밍아웃이 21살 때였거든요. 그때 한창 이제 저도 제 스스로한테 막 받아들여야 되겠다 어쩌겠다 막 이러면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였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온 전교생들한테 이 지금이 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퍼진 적이 있어요. 뭐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정시 위주의 학교였어가지고 맨날 야자 엄청 늦게까지 하고 막 야자 끝나고 나면 야식 먹고 막 맨날 이러는 상황이 막 반복되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그 알마게이트를 맨날 먹잖아요. 근데 그 알마게이트 짜먹는 게 사실 생긴 게 색깔도 그렇고 점도도 맞아요. 그렇고 그 위산보제가 약간 이렇게 허해요. 그쵸. 개비스콘 같이. 개비스콘 같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기도 하거니와 맨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애들하고 막 사실 저도 사람을 좀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좀 좁혀가지고 지내는 편이라서 뭐 얘들 뭐 다 사귀는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누구하고 사귀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소문이 퍼진 적이 있어요. 저도
물론 저는 뭐 키스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알마게이트를 먹고 친하게 조금 애들이랑 친하게 지낸다고 게이랑 소문이 날 정도예요? 그렇죠. 이상해. 근데 솔직히 저도 그 소문이 어디서부터 났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근데 약간 남고였나요? 네 맞아요, 남고였어요. 행동이 좀 어쨌든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맞아요. 대부분의 게이들이 조금은 좀 제스처나 섬세하고 맞아요. 네, 뭐 그런 제스처가 있어서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던 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저랑 학부를 이제 같이 입학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의 자취방으로 놀러 갔어요 하루는. 그랬는데 갑자기 그러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지금은 혹시 내가 고등학교 때 왜냐면 걔는 이과였고 저는 문과였거든요. 지금 혹시 예전에 내가 아주 조심스럽게 고등학교 때 내가 너가 그렇다 남자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맞니?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그때 대고 그냥 맞아 이래버렸거든요. 되게 처음에는 엄청 그때 그 질문을 딱 들었어요. 너무 당황했고 가슴이 철렁. 막 진짜 완전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은 사실 처음이었으니까 저도 되게 어렸고. 그렇지.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면서 대답하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아니야라고 안 하고 맞아라고 했네. 맞아라고 했어요. 그쵸?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한 그냥 거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그 친구는 받아줄 것 같은 친구였어서. 네, 그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좀 착한 애였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친구 연락이 끊어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렇잖아요. 갑자기 맥락 없이 물어봤는데 또 맞다고 그러고 그럼 얘가 나를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런 오해들도 사실 할 수 있잖아요. 보면 그냥 굳이 상대방의 생각을 넘겨짚자면 그러고 저와 그러면은 연락을 끊을 그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인스타로 아주 한 10몇 년 만에 연락이 닿았어요. 이제 얘도 어디서 대학원 끝내고 지금 뭐 어떻게 살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얘는 그 당시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던 걸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얘 기억도 못해. 네. 그냥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겼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제가 그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래서 혹시 어떤 이유였는지 갑자기 끊어지게 된 게 어떤 이유였는지 그냥 물어볼 수는 있느냐 이랬더니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그냥 그 당시에 그런 질문을 해서 너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텐데 그냥 미안하다. 그렇지.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친구가. 그냥 뭐 따로 노는 친구들 생기고 하면서 바빠져서 맞아요. 연락이 안 된 건데 당시에 그때 그런 얘기를 하고서 끊어졌으니까. 그렇죠. 지금님은 생각을 이것 때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첫 커밍아웃이랄까 이런 게 별로 그렇게 좋은 기억은 기억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혹시 그럼 가족들에게 커밍아웃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고3 수능 끝나고. 수능 끝나고? 네. 수능 끝나고 되게 많은 일이 있어요. 네. 쪽지도 찍고 막. 맞아요. 고3 수능 끝나고 이제 대학교 발표가 나고 서울로 이사를 가는 게 확정되고 나서 이제 그때 가족 울타리를 떠나니까 그때 한 거죠. 그리고 그 친구랑 했던 커밍아웃이 성공적이었으니까 또 그 영향도 조금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커밍아웃을 하게 되셨나요? 그 고3 이제 수능이 끝나고 집이 이제 외형적으로 한번 크게 변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저희가 누나가 2명이 있는데 누나 2명 이미 집을 나가 있는 상태였고 저도 이제 집을 나가게 되면서 집이 약간 축소되는 단계. 네 맞아요. 그러면서 가족들끼리 되게 많이 싸웠어요. 저랑 이제 저 작은 누나는 그때 대학생이었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자취방을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었고 같이 살 자취방을 알아보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도 되게 많이 싸우고 근데 큰 누나도 안에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이제 집에 처음으로 쏟아내는 시기였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잘 해주지 않았냐 하면서 장녀의 분노가 폭발하는 폭발해가지고 진짜 울면서 집에서 하는 거를 제가 못 버티고 한 번은 뒷마당에 숨어 있었는데 제가 집을 나간 줄 알고 112를 이제 경찰을 부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처음 느껴보는 가족 간의 불화 그런 거를 느끼면서 근데 제가 약간 파괴 본능을 좀 느껴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번 더 망가져봐라. 약간 제가 시끄러울 때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이런 거를 시끄러우니까 네, 사실 나도
한 번 더 망가져봐라 약간 그런 마음이 뭐 되게 충동적으로 들었는데 그거에 좀 약간 영향을 줬던 게 제가 그 당시에 퀴어 영화를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프랑스 영화였는데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아버지 장례식장이었나?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제 어차피 슬픈 거 한 번에 더 맞아버리라고 그 장례식장에서 엄마한테 커밍아웃을 그 자리에서 하는 스토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당시 그걸 보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안 좋은 것도 한 번에 다 맞아버리라고 정말 충동적으로 약간 커밍아웃을 계획하게 된 거예요. 가족 모두에게 네. 한 번에 모두에게 한 번에 모아놓고 아니 모아두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되게 마음은 충동적으로 먹었지만 이 제 마음이 충동적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또 그거를 직접 대고 말할 용기는 없어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다른 많은 분들이 하는 것처럼 편지를 쓴 거죠. 편지를? 네, 편지를 써가지고 뭐 엄마 아빠 뭐 할 말이 있다 약간 이렇게 식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 저는 남자를 좋아한다. 근데 이게 지금 사춘기에 느끼는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19년 동안 그러니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느껴왔던 내 감정을 써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착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표현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렇게 편지를 쓰고 집 안방에다 놓고 제가 가출을 했어요. 약간 그 자리에서 대면하고 할 용기는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약간 비비안님 아들 그래 나도 너에게 가는 길이 생각나서 많이들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커밍아웃 그 아까 한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사실 집에 편지를 쓰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오늘 밤만 나하고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여관방을 잡고 둘이 잤는데 그러면서 제가 휴대폰을 꺼놨었거든요. 휴대폰을 꺼놨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니까 그냥 꺼놓고 있었는데 딱 그래도 이제는 켜야겠다고 딱 켰는데 정말 전화가 수십 통이 온 거예요. 수십 통이 오고 근데 그 전화를 할 용기는 없어서 문자를 딱 폈는데 그때 누나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다른 누나가 서울에 있었는데 일단 괜찮으니까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네, 진짜로? 네, 엄마가 쓰러졌으니까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그 말을 딱 들었는데 오히려 더 이제 집에 못 들어가겠는. 그래서 그날은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날 이제 돈도 이제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학생이죠. 그때 또 나름 또 돈을 끌어모은다고 저금통에 모아놓은 돈을 조금씩 모아놓은 돈을 끌고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일단 여간 돈을 내버렸고 돈도 다 떨어졌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가 눈이 왔어요. 2월이었으니까 눈이 왔는데 정말 그 걸어가는 길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는 눈꺼풀이 아니라 커밍아웃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정말 무거워요. 집에다가 굉장히 표현이 좋으셔. 시적이야. 미술을 독학으로 하고 계신 예술적인 표현. 그래서 너무 무거운 발걸음으로. 네, 진짜 그 저희 시내에서 집까지가 1시간 정도면 가는데 걸어간 거예요? 아니요, 버스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약간 집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 마을에 도착해서 집을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물쩡 하다가 들어갔는데 마당에는 아빠가 있었어요. 아빠가 있었고 계속 계셨던 거예요. 마당에? 그건 모르겠어요. 아빠가 있었고 근데 저를 쳐다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그냥 시선을 회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집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엄마를 딱 봤는데 엄마가 진짜 정신이 약간 나가는 사람처럼 쓰러져 있었던 거죠. 근데 딱 봐도 와, 저 사람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가 이제 한 번에 느껴질 정도였어요. 제가 딱 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작은 방 들어가서 있으니까 저를 안으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하면서 저를 안아주셨거든요. 어머니가.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이거 나 지금 성공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 뒤에 이제 괄호 쳐 있고 뒤에 할 말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러놓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갑자기 집이 조용해졌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누나들도 와 있었나요 그때?
사실 그거를 모르겠는데 작은 누나는 확실히 알고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음. 큰 누나는 안 왔어요. 그때 당시 일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큰 누나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아, 당시 일을. 네네.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이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서워. 네. 그러니까 뭐지? 뭐 하긴 했는데 약간 이게 아무것도 차라리 없었다는 뭐가 듯이. 뭐 그러니까 차라리 뭐 터지든지 나가라! 맞든지 때리든지. 뭐 하다가 때리든지 나가라 그러든지 어, 네. 화해를 하거나 네. 뭔가 싸우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뭔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작용이 있어야 반작용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뭐지? 나 지금 받아들여진 건가 아닌 건가 되게 의심스러웠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좀 불행이 한 번에 몰려온다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없는 게 제가 그 당시에 보이스피싱을 당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대학 어느 과를 진학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 유출됐나 보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너무 그 당시에 제가 4만 원을 보냈거든요. 아직도 기억해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4만 원을 보내고 나서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제 수중에. 그래서 누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알고 있던 누나한테 전화했어요. 누나 나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내가 말했던 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떤 건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더니 누나가 문자가 왔는데 그래 네가 힘든 거는 알겠어. 근데 지금 나한테 뭘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어요. 아 누나한테. 네. 나한테 지금 뭐를 원해? 누나한테 연락을 했던 거는 부모님한테 그런 걸 또 부탁하기 좀 불편하니까 누나한테 물어본 거였던 누나한테 거 아니에요? 말을 했던 거는 누나가 일단 괜찮다고 먼저 문자 그때 딱 그 당시에 했던 사람이고 했던 사람이니까 약간 그나마 부모님보다는 더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었던 나았을 거라고 더 생각을 나은 했어요. 선택지였던 네. 거예요. 더 네. 좋다의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그러니까 나은 선택지였던 딱 거지.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면서 그 대답을 응 알겠어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네. 딱 그러고 나서 딱 드는 생각이 이제 나 어떻게 살지? 약간 딱 이 생각. 왜냐하면 그게 2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3월부터는 서울에 가서 네. 그런 말을 한 누나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을 같이 써야 되는데 네, 집을 같이 써야 되는데 내가 만약 여기서 뭔가 더 행동을 하게 되면 너 대학교 등록금 안 대줄 거야. 약간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하지?라는 되게 난 아직 20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뭘 더 못 해볼 거라는 그런 감정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네. 경제적으로 이런 네네, 거에 맞아요. 대한 네. 불안감이 있었겠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알겠다고 하고 이제 다시 숨어버리는 삶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럼 그 뒤로는 집에서는 한 번도 이제 그런 주제로 이야기한 적이 없으신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도 저를 그냥 이성애자 취급을 하시는 거죠. 아 그때 그냥 뭐 어릴 때 치기다. 우리 소위 말하는 그냥 어릴 때 네네. 치기였을 것이다. 뭐 그런 거로 그냥 눌러놓고 계시고 잊고 싶은 기억이 그치 그냥 알고는 있는데 그냥 외면하고 싶어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첫 커밍아웃은 친구에겐 성공적이었으나 네. 네. 두 번째 가족에게 가족한테는 했던 그 커밍아웃은 저희 사실 저희가 커밍아웃을 아예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성공을 하신 케이스들이 저희 방송에 되게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삼식이가 일단 대표적이고 삼식이가 엄청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지금이도 되게 올리브 영식 그렇죠. 올리브 영식 커밍아웃이라고 저는 그냥 찾아가는 커밍아웃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되게 잘 무리 없이 그리고 어머니의 가족분들 그러니까 형제자매분들이라 그래야 되나 형제분들이 되게 잘 또 받아들여 주셨고 우리 이모 삼촌 뭐 다 알죠. 네. 사촌 동생 다 알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우리 얼마 전에 나왔던 부모 모임의 이제 그런 사례들 이런 것들 방송에 주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가족한테 커밍아웃한 게 그게 처참하게 약간 표현하시기에 약간 처참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었고 근데 사실은 그런 성공적인 케이스도 뭐 물론 많이 있겠지만 아닌 케이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네. 사람들이 그걸 말을 얘기를 안 할 하니까 뿐이야. 그렇죠. 그 소개가 되는 건 되게 성공적이어서 소개가 되는 수도 있고 뭐 그때는 되게 반응이 꽤 심하고 격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정리가 잘 돼서 소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그 커밍아웃 스토리 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안 좋은 케이스도 사실은 진짜 많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회라서 우리나라도 힘드셨겠어요. 참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살에 내가 너무 이렇게 막 공감이 되는 게 지금 막 당장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전적인 그 영향도 있고 맞아요. 근데 저도 되게 비슷한 경험인 게
저도 고3 때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고3 때 컴퓨터 한번 털린 얘기를 해드렸었을 거예요. 제가 쓰던 그 싸이 아이디 막 털려갖고 예, 그죠, 네. 맞아요. 우리 방송에서 그 얘기 한번 그렇죠. 했었어요. 뭐 짧게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공용 컴퓨터로 참 점심시간에 한 5분에 10분 정도 싸이 접속했다 이렇게 했었는데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가 어떻게 로그를 찾아내서 그거를 그 싸이가 그 당시에 이제 보안이 좀 허술했나 싶은 거죠. 그래서 그 기록 지우는 걸 제가 깜빡하는 바람에 그 들켰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 다이어리도 쓰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애들이 제 다이어리도 있었고 그 제가 연습장 이제 한 귀퉁이에다가 계속 이렇게 뭔가를 막 써 이렇게 생각 고민하는 것들 많이 써놨었는데 그 이제 방명록을 보고 나서 애들이 저 이제 기숙사니까 저의 자습실에 그 책상에 와서 그걸 털은 거죠. 못됐다 애들이. 그러니까 많이 못됐지. 근데 웃긴 게 못된 게 한 14명이서 그걸 돌려봤나 봐요. 14~15명이서. 근데 지들끼리 모여갖고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저를 보호해 주려고 그 얘기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제 성격이 좀 더럽고 지랄 맞았어갖고 이게 뭐 학교에 공개가 되면 시끄러워지고 피곤해지는데 그러면 우리 수능 보는데 문제가 생기니 수능이 끝날 때까지는 조용히 있자. 그러니까 합의 사항이었대요. 근데 이게 이제 각자의 부모님 귀에 안 들어갈까 생각도 막 했었고 그때 되게 걱정이 많았어갖고 그때 그런 거 고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금전적으로 당장 다 학교 가야 되는데 뭐지 서울에 집 마련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 가서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되게 지금 막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네요. 네. 그래서 엄청 그러네요. 그 떠나는 날까지도 막 걱정 전전긍긍하고 막 그랬던. 지금까지 들으면서 4명 이야기를 다 보면 고등학교 때 겪었던 일들이 진짜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네. 그때는 나의 세계가 그 딱 되게 작은 세계인데 그게 나의 어떤 정체성과 지향성 때문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한번 가장 크게 성소수자들한테 가장 크게 10대 그런 게 오면은 자기 세계가 무너지니까 되게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족이란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시기다 맞아요. 보니까 그때 이제 어쨌든 뭐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서포트를 받는 경우가 제일 가장 많은 대부분일 텐데 맞아요. 그것과 이제 커밍아웃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되기 시작하면 그렇죠. 어렵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저는 가족들한테 털어놓은 게 사실 26살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돼서 털어놓은 게 참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부모님한테 예속되면서 정서적으로도 결국엔 떨어지지 못한 20대 초반에 만약에 그런 일을 제가 레미님처럼 겪었다면 더더욱 힘들고 혼란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예전에 홍석천님도 그래서 커밍아웃 하려고 결심을 할 때는 네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을 때 해라. 를 권장한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게 뭐 이제 좀 시대가 조금씩 변하면서 그 연령대는 내려갈 수 있고 그게 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적어도 우리 세대에서는 그게 더 나은 방향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해요. 그렇다고 뭐 그 시기에 커밍아웃을 하셨던 분들이 뭐 무모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수단 중에 하나가 경제권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런 걸 많이 권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가족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그 이슈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냥 이전처럼 많이 돌아간 거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거의 영향으로 이제 은둔의 길을 가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의 영향이 커서 뭐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을 퀴어 친구들을 사귀거나 이러는데 좀 제한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 기억 때문에? 일단 크게 뭔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 기억 일단 크기도 했고 일단 제 성격 자체가 막 되게 제가 예민하고 조심스럽거든요. 그 영향도 있어가지고 그냥 그 이후로는 진짜 완전 조용하게 살았죠. 네. 참 그때 얘기를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때 힘들었던 시기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담담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건 그만큼 시간이 길게 지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감정을 받아들이는데 분명히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단단하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는 방송에서 해주시려고 나오신 게 너무 감사드리는 일이에요. 네.
우선 그럼 레미님의 인생 이야기 한 20살 때까지의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좀 들어봤고요. 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네, KPC방 쭉 들어주시면 어쨌든 감사하겠습니다. 절단 신공을 한번 네. 저희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1부를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저희 2부는 이제 군대 이후에 네. 레미님의 인생 이야기, 그 커밍아웃을 비롯해서 이제 게이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 다음 에피소드 때 네.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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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한 놀이터 개피방